반갑습니다. 토담비 750 과정 RC 이용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볼 학습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부정사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부정사, 사실 이름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이 다른 섹션보다는요, 설명드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일단은요, 부정사. 이 이름부터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 이 부자가요, 그 한자로 따지면 아닐 부자예요. 그 다음에 이 정자가 정할 정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용법을 가진 단어란 뜻인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 infinitive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로 정하기에는 그 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바로 부정사. 자, 과연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고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익 시험에서 부정사 과연 무엇을 출제하고 있을지 그 다양한 핵심 포인트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사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사전에서 동사를 찾게 되면 동사의 원형의 상태로 단어들의 뜻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동사 그 자체, 그 동사의 원형에다가 앞에다가 to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는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그 형태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사에다가 to만 붙인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배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to를 붙임으로써 이걸 to 부정사라고 형태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부정형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to라는 단어가 있고 동사 원형이 있는데 과연 이 부정어를 어디다가 붙여야 될까? 이게 고민될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요 앞에다가 부정어 낫을 붙이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인 요 가운데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요거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요, 바로 언제나 투부정사라는 거 앞에다가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하시려면요, 투부정사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결합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강력 접착제로 투하고 동사 원형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어떤 단어들도 중간에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의 형태는 기존의 상황에서 앞에다가 not 혹은 never 이런 부정어를 앞에다 붙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요, 그죠?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정어의 위치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문장 속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첫 번째 명사라고 써 있죠? 네, 투부정사 명사 역할이구나. 그럴 수 있어. 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대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뭐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도 내가 수용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사. 여기서는 보통 이제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아니, 명사했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까지 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름을 뭐라고 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인 거예요. 하나로 그 용법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사. 이제 왜 이름이 부정사라는 거 알고 계시겠습니까? 네. 자, 문장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예문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They decided to publish the article. 그 기사를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만약에 부정의 형태였다면 not to publis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원래 이 근원 자체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라는 거죠. 보세요. 투부정사라는 거 안에는 여전히 동사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의 성격, 예전의 성격이 이 동사의 성질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To install security camera. 바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다 뭐 정도의 해석인데요. 우리가 원래 동사 install, 설치하다 무엇을, something. 원래 동사가 목적어 취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투부정사에 to를 붙여도 목적어를 취하는 건 변함이 없다. 왜? 동사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To decrease steadily. 그죠? 네. 점점점 하락하다 아니면은 뭐 줄어들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원래 여러분 동사를 꾸미는 어구가 뭐였습니까? 바로 부사. 부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add a verb. 동사를 수식해주는 단어. 이게 바로 부사거든요. 동사 수식어 부사였는데 투부정사의 수식어구도 부사입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동사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네, 살아있네. 결국 투부정사가 동사하고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동사가 아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동사적인 성격인 목적어를 취한다든지 수식어구로서 부사를 취한다는 점은 원래의 성격만큼은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한번 간단하게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부정사,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겠죠. 바로 부정사는 준동사라고 하는 이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준동사요? 그렇다면 동사는 내가 알겠는데 준동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준자라는 단어는요. 한자에서 비슷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죠. 나의 기준은 너의 기준에 준하다. 그죠? 네. 준하다라는 말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동사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의 모임. 그게 바로 준동사라는 협회의 어떤 기능과 이 특징이 되는 거겠죠. 결국 투부정사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단어를 적어볼게요. 투부정사. 어때요? 동사와 비슷하게 생긴 단어 맞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우리가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arranging, ing가 붙어있는 동명사라는 것도 준동사의 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arranged, ed가 붙어있는 과거 분사. 분사도 사실 우리가 준동사라는 회원들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어쨌든 다 동사들이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은 아닌 단어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준동사란 동사에서 시작돼서 동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사는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는 거겠죠. 그 중에서 바로 우리가 배울 투부정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각각의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e arranges the meetings. 그는 회의를 정하다 정도의 뜻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준비하다 정도의 뜻도 되는 거겠죠. 문장에서 지금 이 arrange란 단어는 동사의 역할입니다. 그가 정했다. 그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장에서 투부정사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똑같은 단어인 arrange를 쓰고 있는데 to arrange the meetings. 회의를 정하기 위해서 I contacted him. 나는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장에서 동사는 contact이에요. 결국 여기 나오는 arrange는 동사는 아니겠죠. 투부정사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거예요. 밑에 있는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Arranging the meetings. 회의를 정하는 것은 was difficult for me. 나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역시 이 문장에서는 동사는 따로 있죠. 그럼 동사가 아닌 다른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I will attend the meetings. 나는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근데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은 arranged by the marketing team. 마케팅 팀에서 정한 그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역시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 동사는 will attend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기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생긴 건 다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겠죠. 준동사가 뭔지 아시겠어요? 동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사의 기능은 안 하는 것들. 그 안에 투부정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요 한 면만 보고 우리가 투부정사 다 알고 싶어?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 생김새 그랬어? 동사의 성격도 갖고 있고 아이고 준동사라고 하는 단체 회원이었구나. 여기까지 지금 단계별로 이해를 해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